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소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암살 부대를 만든 북한, 그런데 빗장을 풀어주는 남한, 이렇게 남북 간의 상반된 지금 군사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방백서가 며칠 전에 발간이 되었죠. 2018 국방백서. 원래 이제 2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발간됐어야 되지만, 뭔가, 국방부가 자꾸 바꿀 일이 있어서 바꾸다 보니까 2019년 초에 국방백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국방백서에 보면, 국방백서 제23페이지, 제3장,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남한 인사 암살 목적으로 특수작전부대를 창설했다. 이렇게 우리 국방백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대단히 어떤 신경을 쓰고 있는 현 정부가 펴낸 국방백서에 이 정도로 적어놨다면 이건 사실 중에서도 사실이죠. 정말로 남한 인사 암살을 위한 특수작전부대를 창설한 것입니다. 아마 방송에서 이런 사진 보셨을 겁니다. 청와대를 기습 타격하는 헬기를 타고 가서 청와대를 공격하고, 그리고 청와대를 포격으로 완전 폭파시켜버리고 한 이런 사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부대들입니다. 그 부대, 불사조라는 이름을 붙인 부대인데 그 부대를 창설했다 라는 게 나오고요. 북한은 우리하고 다르게 군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육해공 3군이지 않습니까? 해병대는 이제 해군에 소속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해공 3군인데, 북한은 육해공에다가 특수작전군, 특수군, 그리고 전략군 해서 5군 체제입니다. 5군.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특수군, 특수군의 깃발이에요. 여기 보면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해놓은 이 깃발이 북한의 특수군 깃발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특수작전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북한 전체의 군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특수작전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있는데요. 일단 총참모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로 치면 합참이에요. 합참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 육군이 있고, 이제 항공 및 반항공군, 우리로 치면 공군이죠. 공군은 우리는 그냥 공군 이랬는데, 북한은 6.25 동안 3년 동안 우리 한미연합군, 특히 미군이죠. 미군에게 어마어마한 폭격을 받다 보니까 반항공, 즉 이 대공미사일 부대, 방공부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공군을 우리는 그냥 공군, 폭격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공군인데, 북한은 항공 및 반항공군, 이렇게 하고 공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작전군이 있습니다. 특수작전군. 그 다음에 미사일, 핵, 그리고 이런 것들을 쓰는 전략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군이 있어요. 그럼 이 특수작전군에는 이렇게 해서 많은 특수부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북한의 특수부대는 20만이다. 20만. 그래서 그 20만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항공육전여단입니다. 우레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공육전여단. 그것은 우리로 치면은 공수부대입니다. 공수특전단. 그래서 6개 예단이 있고요. 예단별로 한 3,500명. 그래서 총 2,100명의 공수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저격예단입니다. 해상저격예단. 여기는 이제 2개 예단이 있는데, 예단별로 3,500명 해서 총 7,000명의 부대원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로 치면 이제 UDT 또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이런 정도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안에 침투하는 부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찰예단이 있습니다. 정찰예단. 여기는 이제 예단별로 4,200명이 있는데 총 16,800명이 있습니다. 4개 예단이 있고요. 전년 군단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의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이게 이제 전년 4개 군단인데, 이 전년 4개 군단에 각각 하나씩의 예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로 치면 군단 특공연대,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보병예단, 번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경보병예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9개 예단이 있어요. 가장 많죠. 예단별로 3,300명. 그렇게 해서 총 3만 명이 있는데 각 군단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가전, 그리고 산악전,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임무가 있는데, 우리 공수특전사,
그 특전사보다는 조금 하위 단계의 그런 부대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벼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저격계단입니다. 이 저격계단은 이 저격은 뭐 저격총으로 저격하는 이 저격이 아니고요. 저지할 저자, 경멸할 격자 해서 저지하고 경멸한다. 즉 적의 진격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 그래서 그 예단별로 3,200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게 4개 예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2,800명. 이것은 이제 주요 축선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중부 축선, 개성 축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미연합군이 밀고 올라가는 것을 대비해서 축선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또 그 중국하고 국경 지역에도 또 배치해 놓는 걸 봤어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뭔가 그런 긴장을 하게 되면 뭔가 저지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성여단. 혼성여단은 4개가 있는데 병력은 미상입니다. 여기도 역시 축선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이제 한 20만 명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참수 또는 암살 뭐 이런 것들을 할 부대는 특수작전대대. 이것은 이제 이 특수작전군에는 소속이 되어 있지만 실제 명령은 총참모부에서 직속으로 바로 명령을 내리는 우리로 치면 이제 특전사에 있는 707 대대 뭐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대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특수작전군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이렇게 이제 20만 명에 육박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었는데 그런 특수부대들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화하고 있는 장비들을 보면 그 예를 들어서 해상저격계단 같은 경우에 VSB 파도 관통형 선박 그래서 파도를 쪼개고 나갑니다. 워낙 이제 그 날카롭게 생긴 그런 배의 형상을 가지고 파도를 거의 쪼개면서 갔거든요. 파도가 있으면 파도를 이렇게 타 넘고 가면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가 있죠. 근데 파도를 쪼개면서 거의 뭐 물에 잠수하듯이 가면서 파도에 쪼개면서 가면서 또 이게 또 형상이 스텔스 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에도 잘 탐지가 되지 않으면서 파도를 쪼개면서 가니까 아주 빠른 속도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진에 침투하는 이런 VSB 선박을 김정은 시대에 와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백령도 건너편에 북한의 장산고시지 않습니까? 그 장산고 뒤로 돌아가면은 고안포라고 있는데 그 고안포에 이 공기부양정 기지가 있죠. 이 공방급 공기부양정 하나에 한 40명 정도의 특수부대가 중무장을 하고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속 한 90km의 속도로 적진에 상륙하죠. 그래서 적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해안으로 바로 상륙해서 해안을 타 넘습니다. 여기 보면 부두에 상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안에 그냥 바로 그냥 갖다 대 버리죠. 방파제도 타 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침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백령도 건너편만 해도 40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식별이 된 것들인데 바로 조디악 보트입니다. 조디악 보트. 이제 고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뒤에 모터를 달고 가는 그런 보트인데 이게 우리 해병대 IBS라고 있습니다. 이 뭐 고무 보트 뭐 해병대 의원들이 훈련할 때 보면 이마에 머리 위에 이렇게 얹고 막 훈련하고 또 타고 우리 특전사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이제 이런 거 타고 침투하는 훈련 이런 걸 하잖아요. IBS. 그걸 이제 조디악 보트라고 하는데 북한이 그전에는 이 조디악 보트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대량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타고 우리 후방으로 해안선에 침투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작전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침투용 장비도 이렇게 개선됐지만 개인 장구도 북한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북한군들 보시면 야간 투시경, 북한은 사실 그전에는 이 야간전 능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간 투시경도 이제 해서 야간에도 우리처럼 적외선으로 보면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방탄 헬멧, 프리츠형이라고 해서 귀까지 이렇게 가려주는 이거 다 중국제예요. 중국제 방탄 헬멧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입고 있고 방탄복, 전술조끼 이런 것도 다 현대식으로 그 구성이 된 그런 방탄복과 전술조끼고 또 특이한 게 개인용 무전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통신도 사실 뭐 전투할 때 통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통신이 돼. 내가 여기서 계속 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톱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백 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군이 이렇게 개인별로도 통신 장비를 다 지급을 해주는 특수부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소총은 이제 98식 자동 보총인데, 특수부대가 사용하기 좋도록 접철식 개머리판, 즉 개머리판을 접거나 아니면 집어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K1 소총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대용량의 헬리컬 탄창, 우리 탄창은 그냥 길쭉하게 생겨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뭐 한 30발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많아도. 그런데 이것은 이제 회전 나선 형식으로 탄창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60발에서 80발 정도까지 총알이 들어가는 그런, 한 번 장착하고 이제 제법 오래 탄창을 교체하지 않고도 제법 오래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대신 단점은 무겁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탄창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무겁겠죠. 뭐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전투할 수 있게끔 북한은 저렇게 80발까지 들어가는 헬리컬 탄창을 특수부대에게 지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특수부대의 모습들입니다. 자, 북한은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전격전, 기동전, 뭐 화력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그 하이브리드가 뭐냐? 바로 융합하고 뭐 배합하고 뭐 섞는 거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차량도 하이브리드 차량 그러면 엔진으로도 갔다가 뭐 배터리로도 갔다가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하이브리드 전쟁은 뭔가를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섞냐? 바로 이런 것들을 섞습니다. 아까 전략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략군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핵을 쓰진 않는다 하더라도 미사일을 쏘아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의 증원군들이 부산항이다, 광양이다, 울산이다, 뭐 진해다 이런 쪽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항구에다 쏴가지고 미군 증원군들이 못 들어오게 하죠. 또 김해공항으로도 들어오겠죠. 김해공항에도 쏴버립니다. 또 대구기지로도 대구공항으로 들어오겠죠. 대구공항도 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군의 증원군이 일단 못 들어오게끔 차단해버리죠. 그 다음에 남한의 전략시설을 또 미사일로 타격합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북한에게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 뭡니까? 해군력과 공군력입니다. 그래서 이 공군의 활주로 에다가 미사일 갖다 대량으로 쏴버리죠. 그러면 미사일이 정확도가 조금 흩어져서 활주로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뭐 한 대여섯 발 쏘면은 그 중에 한두 발은 활주로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활주로 복구할 동안 비행기가 못 뜹니다. 전투기가 못 뜨죠. 그때 이제 밀어붙이면 된다 해서 이 전략군을 동원해서 미국의 군사 개입과 남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는 이런 작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재래식 전력입니다. 포병들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규모로 많죠. 그 포병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전방 지역에 화력을 투사를 합니다. 쏴버리죠. 그래서 계속 포를 쏟아보면은 우리 방어부대 어느 곳에는 뭔가 허물어지는 어떤 그 방어선이 허물어지는 곳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향해서 북한군이 기동부대, 즉 탱크 또는 장갑차 이런 기계화 부대들을 완전히 다 그냥 몰빵해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쪽으로 틈이 벌어진 곳을 쑥 들어오죠. 그리고 들어와서 계속 가느냐 아니죠. 쫙 벌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을 이렇게 포위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북한의 전술이거든요. 북한은 예를 들어서 뭐 A 부대는 철원 축선으로 들어가, B 부대는 뭐 연천 축선으로 들어가, C 부대는 파주 축선으로 들어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철원이든지 포천이든지 파주든지 연천이든지 막 계속 때려서 야 연천 지역에 어딘가에 지금 틈이 벌어졌다. 그러면 막 철원 앞에 있던 또 파주 앞에 있던 막 부대들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들어와서 그냥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와가지고 확 벌려버리죠. 그래서 파주 뒤로 해서 전방에 막 그 방어하고 있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1사단 뭐 9사단 이런 데를 뒤를 포위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향 쪽으로 해서 하나는 서울로 들어오고 서울 서쪽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또 그 구리 쪽으로 해서 서울 동쪽으로 들어와서 그냥 뭐 강동을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규모 화력전을 통해서 기동전을 탱크 부대의 기동전을 펼치는 이런 고전적인 수법. 그래서 남한의 전방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유생 역량 파괴, 이거 뭐 북한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체를 그냥 다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암살 부대 이런 것들을 후방으로 침투시켜 가지고 여인을 암살하고 또 오피니언 리더를 암살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사보타주하고 그리고 뭐 어딘가를 혼란시키고 폭파시켜서 혼란시키고 해화전하고 폭파시켜서 인터넷 안 되게 만들고 또 어딘가를 또 폭파시켜서 전기 다 끊어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막 변전소 막 폭파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보타주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후방으로 특수부대들 보내서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을 하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포털에다가 댓글 적어서 거기에 저는 뭐 하여튼 지금도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우리 이 포털에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계속 혼란을 야기시키고 자 그리고는 지금 북한이 서울로 들어왔다고 한다 빨리 휴전하자고 해라 항복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란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심리전 부대들. 그런데 우리는 뭐 댓글이다 뭐다 하면서 국정원 사이버 부대 그리고 군의 사이버 사령부 이런 거 완전히 축소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우리보다 몇 배로 많은 그런 사이버 부대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안 그래도 적은 사이버 부대를 국정원이다 군이다 사이버 사령부다 다 축소시켜 놨으니까 지금 이제 북한에게 사실은 뭐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전 이런 거로 저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군을 통한 미사일전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포병과 기갑부대를 통한 대규모 전격 기동전과 화력전 그리고 이제 후방 교란 그리고 사이버 부대를 활용한 어떤 그 심리전 또 혼란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북한은 이제 추구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한 40km만 밀고 내려와서 서울 강북 점령하면은 전쟁 끝이죠. 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빗장을 풀어주고 있죠. 무슨 빗장을 풀어줍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를 보면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그 주적이란 말을 쓰기가 좀 애매했는지 하여튼 뭐 지난 2016 국방부에서까지는 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 이렇게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없죠. 우리를 위협하는 주변 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위협하면 일본이 우리의 주적이고 중국이 위협하면 중국이 우리의 주적이고 미국이 어느 순간 우리 전자권도 해체하고 뭐 애매해지다가 그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 친구가 됐다가 언제 적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우리에게 조금 위협하면 미국이 적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흐트러 놨어요. 지금 이 정부가 잘하는 게 하향평준 아닙니까? 그래서 적개심도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딱 고도로 적개심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쓱 풀어서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죠. 지금은 오히려 주적을 일본 쪽으로 지금 많이 돌리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적개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붙었을 때 쟤들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굳이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살살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적의 개념을 약화시키고 있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방지역 정찰 비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40k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 부분 우리 정찰 비행을 약화시켰죠. 작년 11월 1일부터 남북 군사 합의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은 미군으로부터 또 자료를 또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군이 다 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미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됐다. 그럼 미군이 우리한테 정보를 줄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죠. 안 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찰력을 상당히 떨어뜨려 놨고 미군은 우리에게 정보를 잘 안 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치는지 알 수가 없죠. 서울까지 40km?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40km 정말 뭐 요즘 자전거 타고도 40km 안 갑니까? 그런데 언제 깜빡하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걸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 다음에 한강하고 철조망과 수중보를 제거하려고 하죠. 수중보 제거하려고 하고 철조망은 지금 제거 중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뭐 경기 안 좋으니까 경치 좋은데 관광객 유치하려고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기가 차는 일이죠. 기가 차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공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한국 공군에서 가장 큰 전투비행단인 서산에, 충남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비행단,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해안선의 철제까지도 제거를 해요. 공군 출신인데 그거 왜 모릅니까? 모르는 체 눈 감는 건지,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아까 그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조대학 보트 탁 타고 들어와서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어선에 보트 숨겨왔다가 요즘 뭐 남북 공동 어로수역 뭐 그래가지고 많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 거기 왔다가 그쪽으로 딱 해안선으로 침투해가지고 서산 제20 전투비행단 근처에 가가지고 박격포 요만한 거 60mm 박격포 조그만 거 싣고 와가지고 활주로에다가 박격포 몇 발 쏴버리면 활주로 가동 못해요. 그거 고칠 동안 하루든 이틀이든 또 고칠만 하면 또 쏴버리고 그러면은 전투기 못 뜨는 겁니다. 전쟁이 발생하면은 최초 한 3일 동안 전쟁 전 기간 동안 쏠 화력의 폭탄의 반 이상을 쏴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중한 최초 3일 시기에 전투기가 못 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해군력 가지고 공군력 가지고 북한에 지금 이긴다고 그러는데 전투기 못 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강하구, 또 한강하구에 이제 철조망 제거합니다. 그러면 저기 난지도 쪽, 그리고 고양 쪽, 그리고 좀 더 와서 그 상암 쪽, 그리고 목동 쪽 이런 쪽으로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대학 보트 타고 들어와서 막 북한 특수부대 들어와서 SBS 방송국 장악하고 상암에 있는 뭐 YTN, MBC 다 장악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아무런 경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수로조사 이런 것들 지금 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한강하구를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 못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뭐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불편한 걸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강하구에 공동 수로조사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해저지형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수중 침투할 수 있는 길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물론 앞으로는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건 언제냐? 정말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관계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야, 지금 뭐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냐? 안 한다. 이 정도 됐을 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북한하고 전쟁 안 한다고 확신하시는 분 여기 지금 이 동영상 보고 계십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북한 전혀 신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게 바로 신뢰관계입니다. 그 정도 됐을 때는 이런 거 해야죠. 철조망 다 없애고 해야죠. 그런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을 때까지는 앞에서는 통일부와 외교부는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국방부와 군만은 안 돼야죠. 그걸 지켜야죠.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지켜야죠. 그런데 국방부가 지금 장관이 얼마나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국방부가 나서서 먼저 하고 있어요. 지금 빗장을 먼저 풀고 있습니다. 기가 차는 일입니다. 기가 차는 일.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오늘 현재는 이 정부 내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정말 다시 이거를 원상복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애청자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아서 다시 이런 것들을 복구해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